검사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손발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져서 그냥 체질 문제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손발 차가움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왜 점점 더 차가워지는지 그 과정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는 손발이 차갑다는 말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겨울이 아니어도 손끝이 시리고 발이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손발은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말초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은 심장처럼 자동으로 강하게 혈액을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움직임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50대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손과 발을 쓰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말초 혈관은 사용 빈도가 줄어들수록 혈류 반응이 둔해질 수 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점은 자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크게 움직이는 대신 똑같은 자세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손과 발은 혈액을 끌어당길 계기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말초 혈관은 이런 상태가 반복될수록 움직임이 없는 상황을 기본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손발은 차갑고 얼굴은 열이 오르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는데 딸의 성화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은 혈액을 항상 중요한 곳부터 보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중요한 장기부터 혈류를 우선 배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우선순위 조절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 상태가 잦으면 몸은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해 말초 혈류를 더 줄이려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손발 차가움은 단순히 혈관 문제라기보다 몸의 혈류 배분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손발의 차가움은 특정 시간대에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생각이 많을 때 유독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운 분들은 말초를 자극하는 신호가 하루 중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말초 혈관은 강한 운동보다 잦은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손가락을 펴고 쥐는 반복 동작이나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 체중을 싣는 행동만으로도 말초 부위로 혈류가 이동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손끝이나 발바닥처럼 감각이 예민한 부위는 작은 자극에도 몸 전체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말초를 다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손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말초 혈관 사용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 양말이나 장갑으로 덮는 건 일시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손을 움직였을 때 손끝이 스스로 따뜻해지는지, 발을 딛고 섰을 때 발바닥 온도가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이 반응이 느리다면 말초 혈관 사용 신호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말초를 먼저 쓰는 시간 만들기. 운동을 하기 전에 손과 발부터 움직여보세요. 걷기 전에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딛고, 앉아있을 때 손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가 몸에 말초부터 쓰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용 경험입니다. 손발 차가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과정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말초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손과 발을 조금 더 자주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발 차가움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